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그날은 회사에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이 오자 갑자기 제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어요. 진동을 해놨기 때문에 벌써 부재중으로 여러 번 전화가 울렸어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 목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또 뻔히 퇴근하면서 슈퍼에 들려서 이거 사와라 저거 사오라 시키고 자빠졌을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전업 투자자예요. 말이 좋아 전업 투자자이지 그냥 백수입니다. 남들에게 듣기 좋게 둘러대는 거치장뿐이죠. 곧 죽어도 전업 투자자라서 백수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집에서 허건나 놀고 자빠져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집에 있어서 좋은 점은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두 아들들을 잘 챙긴다는 점이었어요. 밥도 챙겨서 먹이고 학원도 챙겨서 보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늘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주식 하락장이 지속이 될 때에는 굴석 같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애들이고 뭐고 자기 멘탈 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집안은 개판 5분 전 상태로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고 애들도 내팽겨쳐 놓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허다했어요.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져 오는 남편의 주식 손실은 늘 저를 불안케 했습니다. 퇴근 후 집 상태만 봐도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팠는지 말을 안 해줘도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날에는 제가 조금만 짜증을 내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서 제게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요즘처럼 주식장이 하락세일 때는 남편의 전화는 물론이고 남편의 남자만 들어도 징글징글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모질이 남편하고 사냐고요? 그래도 백수치고는 자기 밥벌이는 했어요. 다른 남편들처럼 술 먹고 돌아다니다거나 밖으로 나돌지는 않았습니다. 애들 챙기게 하고 집안일 시키기에는 안성맞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의 전화가 여러 번 온 걸 알았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대충 회식이 무르익을 때쯤에 팀장이 제게 와서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수연씨, 핸드폰 전원이 나갔어요. 남편이 나한테 전화를 했네.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급해서 했다면서 그러는데 빨리 전화해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팀장님 전화번호를 알고 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행여나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도 되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탑서 성질부터 내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애들한테 무슨 일 생겼어? 우리 애들이 아니라 미순이한테 큰일이 생겼어. 큰일? 죽기라도 했냐? 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뭐야? 넌 미순이가 죽었으면 좋겠냐? 그래, 네 말대로 지금 죽게 생겼다.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너는 왜 안 와? 지금 팀 회식하고 있던 중이야. 어디 감히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넌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턱도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넌 그게 문제냐? 미순이한테 큰일이 생겼는데 그게 문제냐니까.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그래. 뭐야? 너는 꼭 그렇게 말해야겠냐? 미순이가 갑상선암에 걸렸어. 그게 큰일이 아니면 뭐냐? 참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이가 갑상선암에 걸린 것이 작은 일은 아니긴 했지만 퇴근해서 온 저에게 전해도 될 것을 직장 상사에게 굳이 전화를 해야 할 일이었냐고요. 남편과 통화를 끝낸 후에 자리로 돌아온 저를 걱정스럽게 팀장님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팀장님께 거짓말을 해버렸네요. 팀장님, 죄송한데요. 집에 가봐야겠네요. 저희 애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남편이 마음이 급해서 팀장님께 전화를 했나 봐요. 팀장님은 괜찮다면서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걱정까지 해주시면서요. 집은 역시나 돼지 소굴처럼 해놓고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불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일은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건지 저런 밥충이를 안 잡아가고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마냥 밉기만 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어질러 놓고 있고 싶니? 내가 오기 전에 치워놓으면 안 되는 거야? 애들 밥은 먹였어? 그랬더니 저한테 나쁜 년이라며 욕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미순이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이깟 청소하고 애들 밥 먹이는 게 문제야? 그럼 내가 어떻게라도 하면 아가씨가 낫기라도 한다던? 네가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라도 내다보려면 내가 오기 전에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래야 빨리 병원에 가볼 거 아니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팀장님한테 전화할 시간에 청소나 하고 설거지도 해놓고 저를 기다렸겠네요. 일단 난 애들을 챙길 테니까 맘이 급한 자기가 혼자서 가봐. 나는 내일 병원에 갈 테니까. 그랬더니 같이 가자 말도 안 한다고 욕을 한 대박 퍼붓고 갔습니다. 미친 새끼, 가다가 엎어져서 되져버려라 했네요. 지 새끼들은 어떡하라고 가져가자고 하는지 모질 같은 새끼였어요. 남편이 신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럽게 곡소리를 냈어요. 언니, 내 나이 아직도 새파란 청춘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쁘지도 않은 신우의 넋두리를 들어주다 보니 제가 병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날 밤늦게 돌아온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애라도 없으니 다행이지. 어쩔 뻔했어. 엄마도 없이 병원에 아무도 온 사람도 없더라. 아가씨 친구들 많잖아. 요즘 갑상선암은 치료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더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미순이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엄마 정 많이 그리워하는 애야.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완전히 별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네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대신에 미순이한테 좀 잘해줘. 걔가 얼마나 불쌍하냐. 수술할 때까지 휴가를 내서 병간호도 해주고 당장이 내일부터 그렇게 해. 어이가 없어서 남편 아래 위로 한번 쳐다보고 대꾸도 하지 않았더니 또 지랄을 떨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별짓은 다 해도 신의 호구노릇까지 해야겠어요. 느잘거 없는 남편과 괜한 입씨름만 해봤자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제가 믿고 의지할 곳은 오로지 회사뿐인데 그걸 냅두고 신의 엄니 노릇하라니 별 미친 새끼가 다 있다라고 생각했네요. 갑상선암의 척이라 수술만 하고 약물 치료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어대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 하는데 그것도 지나치니까 꼴불견이었어요. 남편이 미우니까 신우도 어쩜 보기 싫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픈 사람 앞에서 내색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좀 잘해줬더니 이게 기회다 싶었는지 속아지 없는 소리를 했어요. 언니, 내가 평생 놀고 먹을 팔자인가 봐. 이게 완치는 가능해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재발이 쉽대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내 몸을 힘들게 하면 안 된대요. 당연히 그래야죠.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렇게 언니랑 오빠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언니랑 오빠랑 함께 살면 참 좋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평생 동안 자기 시종 들며 살라는 거야. 뭐야? 별 거지 같은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 했어요. 그런 후 2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신우이는 수술도 잘 끝마쳤고 퇴원까지 한 후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수술 후에 음식을 가려서 먹거나 근육 경련이 오는 것 말고는 별다른 힘들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갑상선암 진단보험금을 4천만 원씩이나 탔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신이와 신이 남편이 애들하고 짜장면을 시켜놓고 먹고 있었는데 저에게 그랬어요. 언니,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말 안 했네. 아래층으로 이사 왔어. 내 몸이 이러니까 나도 언니 도움을 받아야지 어쩌겠어. 언니가 2집 살림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다시는 암에 안 걸리지. 신이 그 말에 남편과 함께 좋다고 웃고 떠들더라고요.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다고요? 내가 2집 살림 하라고요? 그래, 언니. 내가 평생 놀고 먹을 팔자인데 언니한테 기대고 살아야죠. 언니, 잘 부탁해.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더니 짜장면을 잘도 처먹고 앉았더라고요. 초고로 일만 하다 온 내게 집안은 폭탄 맞은 것 마냥 해놓고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으니 네가 다 정리하고 앞으로도 쭉 아픈 신유를 보살펴라는 말인데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2 아들을 컴퓨터방에 들어가서 신나게 게임을 하라고 해놓고 나와서 남은 짬뽕 국물과 짜장면을 들어서 신유 얼굴 냅다 들어부어버렸어요. 갑상선암도 암이냐? 내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네가 2집 살림을 하지 그러냐? 보험금 4천만 원 받았다고 좋아 죽었으면서 그것도 암이라고 유세를 떠냐? 그러는 나에게 남편이 난리였어요. 당신 미쳤어? 아픈 애한테 무슨 짓이야? 그래, 난 미쳤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 내 몸이 10개라도 되냐?
백수같이 집에 붙어만 있고 호의호식하는 남편에다 집에서 놀고만 자빠져 있는 신우 살림까지 해주라는데 안 미치냐? 그 말에 신우의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신우를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도 외롭다고 해서 오빠 집 근처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길래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두 집 살림이라뇨. 제가 사과 드릴게요. 진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너 이왕 이사를 왔으니까 온 김에 네가 우리 집 팔출구 노릇 좀 해라. 네 오빠 대신에 네가 매일같이 올라와서 청소도 하고 조카들 좀 챙겨. 알았어? 설마니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할까 싶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제가 무섭게 나오자 당황해하면서 짜장면과 짬뽕국물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 신의를 부축하면서 남편이 제게 욕짓거리를 한 대만 퍼붓길래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얘들을 생각해서 이혼만 하지 않으려고 했다만 이혼하자. 넌 놀고 먹을 팔자인 네 동생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아. 잘 됐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혼하겠다고 해주세요. 지금 바로 오신다고요? 네, 알았어요. 남편은 그 말에 놀라서 제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희 아빠였거든요. 제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정 식구들한테 입도 뻥끗하지 않는 이유가 아빠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사귀기 전에 아빠 밑에서 일하던 쫄따구였는데 아빠는 자기 가족과 자기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인자한 분이셨어도 아니다 싶은 인간들한테는 무자비한 분이셨어요. 시멘트 공장의 그 거친 남자 직원들을 휘어잡으려면 반깡패 두목 비슷하게 해야 사건을 안 만든다고 했어요. 때는 이미 늦었고 저희 집은 친정 식구들이 그날 저녁부터 바로 접수했어요. 아빠가 바쁘셔서 늦게 오신다는 연락에 남편이 벌벌 떨면서 신이와 신이 남편까지 집안 청소를 시키고 설레발 떨고 난리였어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 눈밖에 안 나려고 별별 쇼를 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동생과 엄마에게 연신 굽신거리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희엄마가 몸이 연약해서 힘들지 말라고 집안일을 잘 돕기 위해서 전업투자자의 길을 나선 겁니다. 오늘은 제 동생 이사를 와서 도와주느라 집이 좀 어지러웠고요. 헤헤. 그런데 왜 내 딸이 자녀 이혼한다고 했나?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제가 전업투자자라 바빠서 애들도 잘 못 챙겨주고 살림도 잘 못한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뭔 소린가? 내 딸한테 두 집 살림 하라고 했다며? 아니에요. 두 집 살림이라뇨. 제 동생이 두 집 살림 해준다고 한 것이 잘못 와전된 거예요. 아무튼 자네 장인어른은 자네랑 내 딸을 결혼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네. 장인어른이 올 때까지 내 딸이 이혼에 변함이 없으면 이혼하는 걸로 알게. 그러자 남편이 제게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여보, 나 살려줘. 이혼한다는 말 하지 말아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아가씨가 매일 여기로 출근을 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반찬이랑 간식도 하는 거야? 그럼 그럴 거 말고. 그러자 신우이가 그런 남편에게 그랬어요. 오빠, 나 갑상선암 환자야. 왜 그래?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신우이 남편이 그랬어요. 환자긴 무슨 환자라고 그래? 집에만 꼼짝하지 않고 있느니 조카들도 챙겨주고 몸도 움직이고 얼마나 좋아.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난 뒤에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신우를 닥달을 해댔던지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남의 집인 줄을 착각하겠더라고요. 분리수거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도 쌓이지 않고 다 버리고 거실 바닥은 빛날이 그 자체였습니다. 냉장고 청소까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오버해서 해놨더라고요. 제 눈치까지 살피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미순이는 꼭 그러더라.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애들 수건하고 내 수건하고 분리해서 빨래를 하라고 했는데 또 섞어놨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뭐하고 맨날 갑상선암 환자라는 네 동생을 시켜먹고 있니? 난 돈 벌고 있잖아. 나도 바쁘단 말이야. 전업투자자가 괜히 전업이란 말을 쓰겠어. 미순이는 다 완치했는데 뭘 그래.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데 오빠 일도 도와주고 돈도 벌고 좋은 거잖아. 어디 두고 보자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신우이가 서리 소문도 없이 다시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빠가 한 번씩 집에 일것 없이 오셔서 남편 교육하고 가시곤 하는데 그 약발이 제법 오래 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제법 제 비에 맞게 살림도 잘하네요.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 이혼은 당분간 참고 있습니다. 씨는 이사를 간 후로 자주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